이런 이름의 이쁜 소영이요. 대한민국은 곧 끝날 것이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 간에 이미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당장 이렇게 모인 것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하고도 안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 준비했고 3일 전에 저는 이영돈 PD와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쁜 소영. 문화계가 소영만 이미 치시면 돼요. 네. 90%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 현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영화는 개봉되니까 478개 개봉관을 허락해 주었는데 제가 만든 이 영화는 10분의 1, 48개만이 개봉관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 이제 시작했나? 네, 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나라 살리고자 공명성도 하지 않고 다가오는 판택에서 어느 후보든 어느 국민이든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정말 21세기에 부정선거가 있는가? 그건 모른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지만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실체와 증거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길 왔습니다. 전환길. 정말로 투명하고 전환길 와서 지금 전환길 앞에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단한 기업의 회장님들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개봉할 허락을 안 해주면 되겠는가? 영화가 좋고 나쁘면 관객의 평가해야 될 몫이 아닌가?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든 좌파든 우파든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관객들 덕분에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8개밖에 개봉을 허락해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관객들이 단체로 항의와 열어달라는 요구 덕분에 이제 100개의 상영관을 넘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영화를 봐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영화 순위가 16등이었는데 어제 오늘 현재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1위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인데 곧 그 주연 톰 크루즈와 함께 경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건 문화계뿐만 아닙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서 보내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을 가지고 국민들이 반조각 나는 걸 보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국민이 통합할 수 없는가 생각했는데 그 원흉이 바로 언론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기울어지고 편향되고 가짜 뉴스를 보내니까 국민들이 분열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뉴스, 진실된 소식을 전하고자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전환일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파출소로부터 오갈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런 선거와도 관련이 없고 오직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느 후보든 어느 지지자든 간에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께 묻겠습니다. 전환길 뉴스 언론 만들어서 진실 보도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막고 고발하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주장했던 민주화의 모습 맞습니까? 독재에 맞섰어 민주화 운동하자. 그리고 언론과 출판과 집회 자유를 추구했던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과연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고소 고발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문학의 언론뿐만 아닙니다. 지금 안보는 너무나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는 뉴스에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봤겠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언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 그대로 진실 그대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달 전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서해안 바다에 잠정 수역은 어떤 인공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란지로 2호 엄청난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짜리 엄청난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들은 양식장 만든다 라고 했지만 남중국해 사례를 보면 이미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는 양식장이라 했지만 이미 헬기도 뜨고 내리고 군사기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바다에 중국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었는데 머지않아서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될 것이고 군사기지가 될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2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억나십니까?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서해안에 EEZ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군사훈련한다고 27일까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배도 못 다니게 항행 금지를 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래도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땅을 사들인 것 중에서 65%가 중국인이 사들인 것입니다. 2022년 통계입니다. 현재 당시 여의도 면적 7배 부동산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이니까 지금 3년 지난 지금은 7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충격적인 뉴스죠.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아닙니까?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옆에 1km 지점에 650평 땅을 사들였는데 그 땅이 1천억대 되는데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십시오. 그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군기지 1km 지점, 바로 대통령 집무실 1km 지점에 1천억대 부동산, 그게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가서 땅 한 평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3년 전 이미 여의도 면적 7배 면적을 사들였고 대통령 집무실과 미군기지 옆에 바로 옆에 중화인민공화국 땅을
사들이고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사들인 땅의 65%를 중국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인 소유를 전부 다 중국가로 내놔라면 그 모든 땅들이 중국 영토가 된다는 것이고 중국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영토를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 음료수도 마찬가지로 생수도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좀 떨어져 보면은 객관화해서 정확히 글씨가 보입니다. 이거 역시 가까이서는 안 보이지만 좀 떨어져 보면 그 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데 바로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다가올 6.3 대선은 한미 동맹관계의 교차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의 교차점이 된다는 말은 6.3 대선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교차점이 된다는 말은 한미 동맹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5월 23일 날 뉴스 보도 못 보셨습니까? 미국 방구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뉴스 못 보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번 6.3 대선이 한미 동맹관계에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곧 경고했고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해야 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올해가 6.25 전쟁 75주년 기념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 막아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6.25 전쟁 때 왔던 유엔군을 철수하더라도 미군만은 남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덕분에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군과 함께하면 우리나라의 미군은 영토를 뺏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미군과 함께하면 우리나라 안보는 튼튼하다. 이런 신념하에 지금까지 우리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못 봤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아파트가 폭격받고 몇백만 명이 이전하고 피난 가고 수도와 전차 전기 모두 끊긴 거 못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한미동맹 관계가 위험하고 그 관계마저 끊길지 모른다고 경고하는데 이보다 더 큰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가올 6.3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빼가고 군사기밀 빼가는데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첨단 기술 배우고 중국 군사기밀을 배우면 간첩죄를 적용받아서 중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부산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에 드론으로 사진 찍고 국정원 사진 찍는 중국인이 잡혔는데 유학생이라고 했지만 조사해보니까 중국 공산당 핵심 당원이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부산 비행장 미국 기지 사진 찍다가 정투기 사진 찍고 들켰는데 잡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역시 중국 공안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첨단 기술 넘겨주고 군사기밀 넘겨줘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간첩죄 개정에서 전국인 북한 외에도 외국인 중국인 포함해서 외국인도 간첩죄 집도도 처벌한다고 했는데 반대 부닥쳤지 않습니까? 선거 현재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구체적으로 선거법 위반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별력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지난 55년간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야기를 충격적인 뉴스를 2주 전에 들었습니다. 바로 부산 세계로교회 손영돈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실과 사택과 전부 압수수색 당하고 본인의 핸드폰까지도 압수당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만저만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없던 일이 아닙니까?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유신 독재도 없었던 일이었고 우리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운동할 때도 1987 때도 어디에 숨었습니까? 명동 성당에 가서 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력이라 하더라도 신성한 종교나 학교 이런 데는 함부로 경찰력이 투입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독재 때도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중국에 지금 교회나 템플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 교회나 성당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는 국민의 앞편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에서는 철저히 종교를 팽개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스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왜 일어났어? 목소리 내지 않으십니까? 당신 절에다가 성당에다가 교회의 경찰이 들이닥쳐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이 등장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입법부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해서 총독이 된 히틀러 그 나치주의 때 모든 목사님들 다 잡혀가고 종교가 탄압받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머지않아서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현재 21세기 우리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범죄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범죄자가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또 사법부도 없애겠다,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고 특검하겠다. 여러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께 답변하십시오. 사법부를 없애고 법원 판사를 탄핵하고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으로서 권력 독점을 막음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삼권분립이 지금 전 세계에도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화운동했던 분들 왜 답변 못하십니까? 당신들이 주고했던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맞서서 삼권분립 지키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외쳤는데 지금 힘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아부하는 모습이 진지한 당신들의 민주화 모습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보시네. 네. 예. 우리는 현재
기울어졌습니다. 90%가 이미 기울어져서 곧 침몰 위기에 있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내야만 합니다. 다가올 6.3 대선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느 후보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지, 어느 후보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 분립을 존중할지, 어느 후보가 종교의 자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무교는 무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지, 어느 후보가 자유와 민주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존중할 후보인지를 저울 위에 달아보고 똑바로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에 나는 자유민주주의, 전환길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싫다, 종교의 자유도 필요 없고 삼권분립도 필요 없다, 전환길이 주장하는 이런 것에 반대한다면 어느 후보든지 간에 그 후보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붕괴시킬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전환길이 주장한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는 게 잘못됐습니까? 법치를 존중하고 상식과 공정을 존중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전환길이가 탄핵 반대 지정할 때도 제 모든 영상들 다시 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이 분열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당시 탄핵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 국민 아닌가라고 했고, 광주 집회 갔을 때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라도도 우리 국민이고 경상도도 우리 국민이고 모두가 우리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는 풍요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호소했습니다.